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상함에는 소나타라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잠수함에는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수입한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단 독일 잠수함을 도입한 장보고1급이나 손원 1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발한 장보고 3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LIG에서 장보고 3 배치 2 3번함을 위한 전자전 장비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잠수함에도 국산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던 회사는 LIG가 아니라 빅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빅텍에서는 장보고 1급용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서 장보고 1급 잠수함의 개량 사업에서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보고 3의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는 LIG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독일 라인메탈에서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신형 함선을 선보였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할 말이 없네요. 이번에 독일 라인메탈은 GMF-140이라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페이퍼 플랜은 아마 수백 종류가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보인 수출용 군함도 한두 종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인메탈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보다 훨씬 크기가 줄어든 6,000톤급 함선에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선을 개발하고 이걸 북미 시장에 제한할 거라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 일본이 아닌 라인메탈에 이 함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왜 우리 충남급이나 일본의 모가미급을 고려하겠습니까? 결론은 이 함선들을 미국이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건조하고 있는 레전드급 호위함이 실패를 했을 때에 대안인데요. 그래서 만일 일본이나 우리의 함선 설계를 선택한다면 절대로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면 미해군은 정말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함선을 기반으로 하는 함선을 선택하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신뢰성이 입증된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이 미니 이지스함이 필요했다면 스페인의 이지스함인 알바르데 바장급이 있습니다. 이 함선도 6,000톤급 함선이고 이미 스페인에서 5척이 건조되어서 그 신뢰성을 입증하고 호주에도 호바트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함선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스페인 해군은 알바르데 바장급을 바탕으로 이걸 개량해서 미국의 SPY-7 레이더를 탑재한 신형 이지스함인 보니파스급을 건조했고 지금 초도함이 진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이 미니 이지스함을 찾는다면 충분히 신뢰성이 입증된 알바르데 바장급이나 아니면 알바르데 바장급의 발전형인 보니파스급을 도입할 것이지 왜 페이퍼 플랜에 불과한 독일 회사의 이지스함 설계를 도입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페이퍼 플랜에 불과한 함선 설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플랜에 불과한 함선은 지금도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고 당연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 설계도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페이퍼 플랜에 불과한 함선을 기사화하는 건 독일 라인메탈사의 언론 플레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라인메탈사는 2025년에 MVL이라는 조선그룹을 자회사로 합병을 했고 원래 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건조하기로 했던 독일 해군의 F-126급 리더작센급의 사업을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이전받아서 건조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독일 해군은 TKEMS가 개발한 메코 A200을 기반으로 하는 함선을 F-128급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인메탈은 최근에 아주 큰 군함 건조 일감을 빼앗겨 버린 것이고 아마 이것 때문에 라인메탈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를 놀라게 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대만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대만의 대표적인 영문 일간 신문인 타이베이 타임즈에서 대만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 완료되어서 실전 배치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뿐입니다. 당연히 지르콘 말고도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지만 그 미사일들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극초음속 활공체죠. 그래서 저는 대만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완료했고 내년인 2027년부터 배치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물론 미국보다도 더 빨리 대만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자세히 봤는데 대만 사람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대만이 개발 완료했다는 미사일은 칭텐이라는 미사일이었고
이 미사일은 과거 움풍투형이라고 불리던 미사일이고, 움풍은 대만이 과거 개발했던 슝펑3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지대지형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그럼 이 칭텐이라는 미사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250km라고 하고요. 2단 구조를 가지고 있고, 1단은 로켓 부스터이고, 2단은 램제트 방식의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램제트는 극초음속이 안 되죠. 기술적으로 램제트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마 3에서 5이고, 그리고 비행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강 비행 등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마 6까지 낼 수 있는 게 최대인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미사일을 그 어느 누구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엔진 중에 극초음속이 가능한 엔진은 오직 스크램제트 엔진뿐이고, 그래서 러시아의 지르콘도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개발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스크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램제트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기 전까지 대만이 우리보다 더 빨리 스크램제트 엔진을 개발한 줄 알고 깜짝 놀란 건데요. 그냥 사거리가 좀 더 연장된 램제트 엔진 기반의 초음속 미사일일 뿐이네요. 기본적으로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슝펑3라고 해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를 했지만, 슝펑3는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문제가 많은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슝펑3는 그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서 미사일의 단면적이 너무 크고, 그리고 또 대만이 아주 급하게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를 했기 때문에 회피기동도 불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우리보다 더 빨리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건 사실이지만, 슝펑3는 분명 한계점이 많은 미사일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대만이 램제트 엔진을 개발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대만도 램제트 엔진의 기술은 고도화했겠지만, 아직은 대만도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만의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은 2025년경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새로 개발한 칭텐이라는 건 절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일 수가 없고요. 그냥 기존 대비 사거리가 연장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램제트 방식의 초음속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대만이 호들갑을 떨어서 정말 저를 많이 놀라게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병력이 감축되고 있고, 그래서 당연하지만 철책 근무도 무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철책을 무인화시키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철책의 무인화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철책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철책처럼 사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 수많은 동식물이 있고 기상변화가 심한 휴전선 일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동물 등에 의한 오경보가 너무 심해서 믿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 철책 무인화 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말이 개량이지 사실상 아예 새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서 모든 업체들이 탈락을 하고 사업이 유찰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군에서 철책 무인화 사업의 요구 조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존에는 아무 업체도 우리 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유찰까지 되었던 사업인데 어떻게 2개 업체가 선정되었나 했더니 우리 군이 요구 조건을 완화해서 갔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요구 조건을 완화한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기존에 우리 철책에 설치된 무인화 장비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오경보입니다. 그리고 오경보가 나는 이유는 동식물에 의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이 동식물에 의한 오경보 조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채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오경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는 건데요. 우리 군은 동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경보는 오경보 확률에서 빼버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군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어느 업체도 동식물에 의한 오경보류를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버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나요? 결론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장비들이 동식물에 의해서 오경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정작 동식물에 의한 오경보 확률을 테스트해서 빼버리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병력 감축으로 인해서 그래서 철책 경계 인원도 2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정작 그 병력 감축을 위해서 도입하는 철책 자동화 장비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떡하자는 걸까요? 실제로 그럼 동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 장비는 개발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지금은 동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 장비를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AI가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학습 능력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동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 장비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비를 개발하려면 그에 합당한 AI를 개발해야 하고, 그럼 업체들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업 일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철책을 무인화해서 병력을 감축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철책을 제대로 지키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AI를 활용한 경계 장비가 완전히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비가 배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철책 무인화 사업은 너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런 장비를 배치하고 경계 병력을 줄여도 된다고 보시나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우리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LIG에서 장보고3 배치2 3번함을 위한 전자전 장비의 조립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마 관련 기사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 기사를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LIG는 장보고3 배치2 3번함용 전자전 체계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를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고 구성품을 제작하는 단계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잠수함용 전자전 체계는 높은 기술 장벽으로 해외 장비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국내 기술로 개발할 기반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장보고3의 국산화율이 높아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언론사의 기사를 보셔도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든 언론사들이 거의 동시에 LIG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기사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또 원래 LIG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 빅텍이라는 회사와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를 같이 개발하고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전자전 장비는 소나타인데요. 그런데 이 장비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형 전투함에는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빅텍에서는 바로 소형 함선에도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고 그게 PKMR 고속정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장비는 고속정뿐만 아니라 포항급 전체와 울산급 두 척에도 생존성 강화를 위해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비는 기존 소나타 대비 무게는 20%에 불과하면서도 거의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보고 원급의 개량 사업이 시작되자 빅텍은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보고 1을 위한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게 되고 2020년부터 개량에 들어간 장보고 원급 6척에는 이 빅텍의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빅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이 저번 달에 손원 1급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해군 운용 검증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군에 장비를 대여해줬다는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보고3용 전자전 장비를 LIG가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원래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는 빅텍과 LIG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하던 사업이고 사업의 주체는 빅텍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LIG의 기사에는 아예 빅텍은 언급이 없이 마치 LIG 혼자서 수행하는 단독 사업으로 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IG와 빅텍은 결별을 하고 이제는 무한 경쟁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보고 1급과 손원 1급은 빅텍이 그리고 장보고 3급에 들어가는 전자전 장비는 LIG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잠수함이라는 건 그 수량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그래서 원래 필요한 수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산화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도입하던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는 아무도 국산화를 시도하지 않던 사업에 왜 서로 협조를 하던 두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빅텍의 전자전 장비는 장보고 1급에 적용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장보고 3에도 개량형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사업을 갑자기 LIG가 가지고 가게 된 건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는 빅텍이라는 중소기업과 LIG가 경쟁하는 경쟁 구도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필요 수량이 많지도 않은 분야에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개발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사업의 자세한 내막은 몰라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쩌다가 지금까지는 필요한 수량이 적고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아무도 국산화하지 않던 장비를 중소기업이 어렵게 국산화를 했는데 갑자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 구도가 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잠수함에는 국산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과연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사업의 내막이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걱정이 되는 건 철책무인화 장비의 개량 사업입니다. 철책무인화 장비는 병력 감축을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오경보를 줄이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군이 갑자기 요구 조건을 변경해서 동식물에 대한 오경보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국산화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요가 작기 때문에 국산화를 하지 않은 건데요. 이제는 이런 장비까지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경쟁이 과열되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 장비가 이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는 장비라고 보시나요? 저는 내심 과열 경쟁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